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 속개가 돼서 청문회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오늘 김민석 후보자 더욱더 공격적인 지금 태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문회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결과적으로 본인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수익보다도 지출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결국은 말로만,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말로만 다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만약에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 관련돼서 증거를 좀 내라, 증거를 제시해라 했을 때 그냥 말로만 다 떼우면 그건 누가 못합니까? 저게 정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굉장히 이색적인 특이한 그런 장면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 후보자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검증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한 역공격이죠. 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니, 검증 대상이 김민석이지 주진우냐? 왜 인사청문위원에 대한 공격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인사청문 그 자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 아닌 어떤 논란이 있었냐? 주진우 의원의 군 면제 사유와 관련해서 공방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보면요, 주진우 의원 인사청문회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 법무부 장관 시켜서 탈탈 털어보자 이런 얘기 하던데 정말로 주진우 의원을 털고 싶으면 그럼 장관으로 내정하십시오. 임명하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본인이 이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그 고위직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민석,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 여러 논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국무총리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왜 민주당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을 공격할까? 이게 전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지금 그 이유, 공격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주진우 의원 한 명뿐이니까요. 이 사람 입만 막으면 수월하게 국민적인 이 혼란, 논란, 의혹 이런 거 없이 좀 스무스하게 청문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지금 주진우 의원처럼 열심히 김민석을 검증하는 의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자, 이 주진우 의원이 얼마나 많이 했냐면 제가 이 유튜브를 봐도 김민석과 관련된 영상만 한 6건이 올라와 있고요. 게시물은 한 10여일 동안 40건 넘게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에 4건 가까이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본인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했느냐? 기사가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기력증이 어마어마하다. 뭘 하고자 하는 걸 볼 수가 없다. 답답하다. 이걸 출입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관심은 온통 본인들 이 특검에 본인이 포함됐느냐를 그렇게 기자들한테 묻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한 아주 힘없는 야당인 의원들이요. 자기 살궁리만 하느냐고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임무, 그러한 역할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언론사에서도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이 기자들이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출입하는 기자의 수를 확 줄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올 게 없어서. 뭘 해도 의욕이 있는 의원들이 없어서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사 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야당의 공격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기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주진우 하나 입만 여기만 닫아 놓으면 조금 수월하게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떠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정당이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합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이런 관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반드시 부메랑으로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말 화를 안 낼 수가 없다. 좀 일 좀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 사실 바뀌겠습니까? 이 사람들 바꾸려면 3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총선까지. 일각에서 많은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보수 정당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그냥 걱정만 앞서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3년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하게 할 수 있는, 좀 움직여라,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들밖에 없지 않나.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없다. 다음은 없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좀 그나마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김민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제 청문회 내내 본인은 해명한다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명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5억을 벌었고 13억을 지출했기 때문에 8억이 비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본인은 6억이 빈대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근데 6억을 비니까 이걸 어떻게 채우려고 인사청문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갖다 끌어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빙부상, 결혼식, 출판 기념회, 여기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거에서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제 갑자기 뭐가 나왔습니까? 장모까지 등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재밌는 건요. 사실 장모한테 5년 동안 2억 받았으면 그거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 증여세 청문회 직전에 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6억 그거 맞추려고 열심히 했는데 맞추다 보니까 2억을 장모에서 끌어왔어요. 그런데 끌어오다 보니까 이거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청문회 직전에 증여세를 낸 겁니다. 야,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무총리에 앉힐 수 있나. 지금 보면요,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대체 좌파 진영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냐. 자기가 피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도 여실히 김민석을 보면서 들고 있는데, 자, 카드를 매달 한 1,000만 원씩 쓰고 그러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내는 본인의 친정에서 장모한테 매달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아 쓰고, 그런데 또 헌금은 5년 동안 2억을 했어요. 자, 근데 너무 이 장모는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본인의 그 열심히 자기 뼈 빠진 돈
열심히 딸한테 생활비 부족해서 줬더니 그거 헌금으로 내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이 헌금 같은 것과 관련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11조라고 해서 자신의 수익의 한 10% 정도를 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20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돈을 자꾸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증거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내역을 주면은 그거 더 이상 뭐 얘기할 건지가 없죠. 건더기가 없는데 지금 증거를 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로 얻은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요. 국민 눈에 큰 돈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봤을 땐 과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도요. 돈 씀씀이 하나는 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2억, 3억, 4억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듯한 그런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석은 오히려 야당한테 화살을 돌립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악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리고 의혹들은 대체적으로 표적 사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결국 남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영상에서 국무총리 되겠다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IMF 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한 해 예산안 규모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무총리 관련해서 뭐 민주당은 능력 검증은 하지 않고 도덕성 검증에만 뭐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자, 능력 검증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볼 때 능력 검증 들어가면요, 이 사람 더 아무것도 없는, 준비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은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오늘은 좀 제대로 능력 검증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도덕성 이 흠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흠결 아닌 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게 없어요. 이런 생활을 했는 사람, 거기다 능력까지 없는 이런 국무총리를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지금 오늘만 잘 버티자.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로 아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이 좌파 채널에서는 그런 얘기 한다고 해요. 다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소명이 됐습니까? 아니, 말로 뭐 다 소명할 수 있을 거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경찰이 그렇게 힘들게 증거 왜 찾습니까? 그냥 말로 하면 다 되는 걸요.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자, 오늘 혹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가 내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 좀 일 좀 하십시오. 그나마 어제 김희정 의원이, 사실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추경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오히려 김희정 의원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어이없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질문이라도 좀 해서 언론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사라도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혜진 TV였습니다.